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플랫폼의 남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의 소비 심리와 F&B 시장 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도대체 어떠한 니즈 때문에 시장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자, 코로나가 닥친 이후로 우리 정말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죠. 일, 교육, 이런 거 다 집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던 것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다가 이제 혼자 다니게 되었죠. 제일 중요한 변화는 집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건데요. 근무, 교육, 모든 것들을 이제 집에서 거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한 변화들을 좀 하나씩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매 채널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온라인 채널이 가장 큰 파이가 되었죠. 그리고 보시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자료가 아니라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채널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동네 마트와 동네 편의점은 또 갑니다. 연관되어 생각해 볼 변화가 상권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2월달 올해 코로나 이후에 지하철역 이용객 감소 현황인데요. 당연히 모두 다 감소했죠. 근데 위에 오피스 상권이랑 밑에 이제 주택가 상권을 보시면요. 오피스 상권은 두 자릿수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주택가 상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한 자릿수로 빠졌죠. 확연한 이제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교외 상권 같은 곳들은 반사이익을 받고요. 로드샵 상권 그리고 동네 상권들은 비교적 타격을 덜 받았죠. 굉장히 이 대형 상권의 이제 위기를 뜻하는데요. 다음은 이제 저희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스낵킹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이제 예전에는 삼시세끼 정말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문화였죠. 그런데 그게 변해서요. 이제는 아주 간단히 4끼, 5끼를 하루에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되었죠. 연관지어서 보실까요? 식품 소비의 변화인데요. 대표적인 그 밀키트 브랜드죠. 프레시지. 샐러드 밀키트의 전년 대비 소비량을 보시면 670%가 상승을 했고요. 닭가슴살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 외에도 곡물밥, 시리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왜 비대면으로 살고 왜 이렇게 혼자 먹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비자 니즈를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본능적 불안입니다. 인간의 진짜 본능적인 불안인데요. 많이 보셨을 매슬로우 피라미드예요. 가장 하위에 있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강력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먹지 못하는 거, 먹을 게 없어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리적 욕구에 대한 위협, 그리고 코로나에 내가 감염돼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이런 이 하단에 이 두 가지 욕구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전 국민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와는 사실 관계없는 이미 존재하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니즈입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의 취향이 굉장히 강하고 경험을 좋아하고 개인 문화 그런 세대인데요. 그래서 또 혼밥이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밥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하는 그런 세대죠. 자, 이거는 왜 우리가 언택트로 생활하게 됐느냐에 대한 이제 어떠한 설문기관의 응답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고요. 보셔야 할 부분들은 이제 두 번째부터입니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한다, 결제가 편리하다, 그리고 대면 접촉이 부담스럽다.
이것들이 결국은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근본적인 니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성과 그리고 대면 접촉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채널이 가장 큰 채널이 되었던 거고요. 대형마트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쿠팡이랑 컬리가 커진 시점이랑 대형마트가 이렇게 줄어든 시점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뭐 양극화, 백화점과 편의점, 집이 좋아, 재택형 소비, 20대, 식료품과 통신비, 배달음식, 지금 마치 제가 정리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이것 또한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이 소비시장의 주역인 밀레니얼 Z세대는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고 있었고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른 세대들도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패턴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고, 결국 코로나는 이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 뿐이죠. 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인가? 가장 큰 목적은 대면 접촉의 최소화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에 F&B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불안을 잠재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리고 두 번째는 밀레니얼 Z세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겠죠.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뭐 귀가 닳게 많이 이미 들으셨을 만한 이 요인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다 아시는 브랜드죠. 도미노 피자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이번 팬데믹을 이겼는가입니다. 도미노는 올해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주가가 넷플릭스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도미노는요, 자기네들을 피자 파는 IT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테크를 주도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이미 온라인 주문을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뭐 스마트워치, 뭐 AI 스피커, 뭐 이런 각종 기기들에서 다 주문이 가능하게끔 이미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테크를 많이 도입을 했지만 또 배달은 자체 배달만 합니다. 플랫폼 통하지 않고. 퀄리티 컨트롤 때문이겠죠. 정말 전통적인 외식 기업의 아주 대표적인 테크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에 더욱더 빛을 발한 거죠. 이거는 제 실제 핸드폰 사진입니다. 저도 진짜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고, 앱도 이제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 그 배달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이제 무인, 비대면 사례입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고, 풀서비스 레스토랑에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것도 많이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정착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직원이랑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다음 사례는 뭐 유통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아마존 고입니다. 아마존의 무인 매장이죠. 오프라인 무인 매장. 근데 여기는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존 고 앱을 깔고 들어가서 장을 보고 그냥 나오면 되는, 바로 그냥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워크스루라는 기술을 도입한 그런 매장이죠. 그런데 올 9월 바로 며칠 전에 아마존 프레쉬라고 신선식품 위주의 오프라인 매장을 또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여기는 그 자기네들이 인수했던 홀푸드마켓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서 미국의 그 크로거라는 그런 브랜드와 이제 경쟁하는 그런 곳이 될 텐데요. 카트가 있죠. 카트가 다 자동으로 식품이 스캔이 되고 결제까지 되는 그런 스마트 카트를 구축을 해놨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알렉사 AI 스피커가 뭐 고객들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지만, 또 여기는 무인 매장이 아니고요. 고객이 또 상주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인력이 대체되고 있죠. 서빙도 로봇이 해주고,
커피도 로봇이 만들어주고 배송도 로봇이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죠. 다음은 이제 HMR입니다. 많이 먹고 계시죠? 드시고 계시죠?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인데요. 의미는 결국은 홈밀, 정말 집밥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과 내식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HMR이 발달하는 국가의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여성 사회 인구가 많은 국가. 그리고 세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율입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죠. HMR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냉장 냉동식품, 그 다음에 마지막 레디 투 쿡은 이제 밀키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비시장 상품의 유형이 변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식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HMR 등장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리테일 영역과 푸드 서비스 영역이 경계가 이제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정말 F&B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식사 마련법의 변화를 이제 소비자들이 응답한 건데요. 직접 조리, HMR, 배달, 테이크아웃 다 늘어난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이제 외식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응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영역들 모두가 이제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고 있고, 특히 밀키트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RMR 들어보셨나요? HMR과 비슷하죠. 근데 앞 글자 R만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인데요. 외식 메뉴를 HMR 상품화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삼원가든의 HMR인데 그 회사에서 RMR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식당들의 메뉴를 HMR 상품으로 개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게 코로나랑 맞아떨어져서 말 그대로 정말 대박을 쳤죠. 그래서 계속 지금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레스토랑들의 메뉴들이 이렇게 HMR화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 운영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의 얘기죠. 안전,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 따라서 신기한 건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공간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바로 지난달에 오픈한 어떤 호텔의 루프탑 카페인데요. 그 푹푹 찌는 여름에 전면이 다 지금 창이 없게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꽉 찼을 만큼 인기가 많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워도 올해는 테라스가 있는 식당은 테라스부터 차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실내부터 앉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혼밥 전용 공간입니다. 단체 급식에도 혼밥 좌석이 등장할 만큼 이제 혼밥 공간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MZ세대 니즈 때문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혼밥 전용 공간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선호 공간이 변화하면서 공간 구성의 변화에도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창이 꼭 있어야 된다든지, 창이 열려야 된다든지, 창의 크기, 아니면 테라스석의 여부, 아니면 뭐 혼밥 좌석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그 중에서 문화, 외식, 여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굉장히 억눌려 있는 니즈인데요. 사실 지금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MZ세대는, 밀레니얼 Z세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조선소를 베이커리 카페 겸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공간인데요. 이런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험을 밀레니얼 세대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험재와 물질재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전통적인 물질재, 리테일 상품들이
다 경험 상품화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리테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는 아모레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의 성수 라운지입니다. 여기 가면 온갖 그 화장품을 다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한 가지, 절대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경험만 하는 공간인 거죠. 두 번째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고죠. 온라인으로 너무너무 장사를 잘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왜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밀레니얼 MZ 세대들이 자기네 물건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외식 서비스와 뭐 편집샵, 와인샵, 밀키트, 뭐 의류까지 다 복합되어 있는 융복합 공간인데요. 과거에는 별개의 상점이었는데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경험제들이 이렇게 오히려 물질제, HMR 상품화되면서 제품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 HMR이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야 할까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험 전달인데요. 기본기는 그 상품의 총체적인 품질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하던 대로 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HMR 시대에서 소비자가 주문을 해서 비대면으로 배송을 받았을 때 상태가 어떤지,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관건인데요. 그거를 이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배송 받았을 때 상태, 음식이 따뜻한가, 포장 상태는 괜찮은가, 패키지는 어떤가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또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음식을 받았을 때의 그런 상태. 결국은 그것들이 소비자의 만족을 결정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경험 전달입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어떻게 경험을 강화할 것인가인데요. 오른쪽 상품은 단순한 밀키트예요. 근데 저렇게 요리놀이터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경험을 불어넣은 거죠.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브런치 카페의 와인 픽업 세트인데요. 이런 사진과 인스타에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굉장히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냉면집의 밀키트 세트입니다. 평양냉면이라는 메뉴를 집에서 밀키트로 먹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판매 채널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예전에 한 2개였던 게 한 10가지로 늘어났죠. 그럼 이 채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전통적인 식당의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어디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어디에서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새로워진 이런 온라인 채널들, HMR, 밀키트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걸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채널에 대한 다시 한번 이런 청사진의 그림을 그려보고 어디서 실수가 발생할지, 어디서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HMR 배송 상품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죠. 바로 쓰레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편리하게 이런 배송 상품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고 우리 F&B 업계에서 다 같이 계속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